일본에 와서 놀란 거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인상이 어땠어요? 안녕하십니까.留学生 TV のジンです。제이짠です. 今日はですね、韓国語で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오늘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벌써 일본에 온 지 10년이 됐어요. 몇 년 되셨죠? 저는 8년째입니다. 취업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금방 10년이 됐는데 사실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에 대한 첫인상,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일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 주관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많이 흐려졌지만 처음 일본에 왔을 때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본에 와서 놀란 거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인상. 첫인상이 어땠어요? 첫인상이라고 하면 일단 그 당시 하네다 공항에 내렸을 때인데 일단은 처음 나가는 외국이었는데 사실 서울과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의외로 되게 친숙함이 있고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아키하바라나 하라주쿠처럼 굉장히 화려한 사진들을 몇 개 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책이나 이런 데서 본 사진이 파친코 사진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일본일 줄 알았어요.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화려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맨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일본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네, 역시나 그 친절한 서비스의 국가에 걸맞게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참 친절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은 아마 많이 바뀌었을 텐데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국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어머니 같이 이제 친숙한 분들이 장사를 하세요. 그러면 손님이 있는데 그냥 뒤에서 식사하시거나 그 사장님들이 신문 보고 있거나 이래요. 편안한 자세를 이제 취하시는 사장님들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알바생들도 보면 편의점 가면은 이렇게 핸드폰 만지면서 어서오세요 막 이래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어리니까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본에 이제 적응된 사람들은 나는 손님이고 너는 직원인데 좀 안 반겨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공항에서 마저도 약간 일본에서 겪었던 서비스만큼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매번 이제 통감을 하게 돼서 네,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국은 보통 사장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종업원들이 나이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실버 분들이 젊은이들과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뭐 맥도날드에 가더라도 작년 직원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분들이 위축되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동등하게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 일단 짜서 놀랐어요. 좀 더 맛이 부드러울 줄 알았어요. 간장, 콩 이런 것들이 많다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 일본에서 유명한 게 우동 소바잖아요. 약간 싱거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본 음식 처음에 왔을 때부터 매우 입맛에 맞아서 좋아했고 지금도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약간 짜다고 느낄 때도 있긴 있어요. 짜. 그리고 한국은 반찬이 다 나오는데 일본은 전부 따로 이제 돈을 내야 하거나 반찬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야채값이 많이 올라서 김치를 추가로 리필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집에 대해서. 저는 일단 집이라고 하면은 콘크리트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일본에서 남은 거야, 집이. 옆집에서 대화하는 소리, 전화 받는 소리, 심지어 아침에 화장실 소리도 들려요.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집에 대해서 놀랐던 점은 온돌이 없다는 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아, 맞아요. 그리고 집이 전체적으로 작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한국은 가족 중심의 집이기 때문에 거실이 제일 넓어요. 그런데 일본은 방이 넓고 그 사이에 복도가 있으면서 거실은 좀 작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은 보통 욕조랑 변기가 같이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 일본에서 집을 찾을 때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된 것을 거의 제일 조건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은 집이 크잖아요. 이 욕실 화장실이
2개가 있어. 분리를 안 시키고 그냥 화장실이 2개인 거야. 그 다음 5번째, 편의점. 일본은 편의점이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보고 있어. 책을 팔아. 이거 굉장히 놀랬죠. 일본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어서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담배 종류가 너무 많아. 그리고 한국은 맥주라고 하면은 사실 맥주가 서너 종류밖에 없고 소주도 한 서너 종류? 근데 일본은 맥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대단한 경우가 많고 언젠가는 제가 좋아하는 맥주 그리고 안 먹어본 맥주로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요. 6번째, 화장실에 대해서. 일본의 화장실은 이제 보통 휴지통이 놓여있지 않잖아요. 놓여있더라도 아주 작거나, 일본에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왔을 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도 이제는 휴지통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은 편의점에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식당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열쇠를 줘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잠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금방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이 지하철에서 개찰구를 들어가야 화장실이 있어요. 일본은 개찰구 밖에도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얘기하면 돼요. 잠깐 화장실 좀 쓸게요 하면 들여보내줘요. 7번째, 전통 의상입니다. 축제, 그 다음에 불꽃놀이, 마을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일본 젊은이들, 중년분들도 유카타라는 걸 입잖아요. 젊은이들이 그 나라의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옷을 입는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한복이라는 옷이 있지만 어렸을 때는 설날 때 입고 추석 때 입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키 크고 이러니까 안 사줘. 집에서 비싸다고 안 사줘. 한복이 비싸거든요. 입을 기회가 없어 진짜. 그리고 이거를 꼭 밖에 나가면 지금은 그 생활한복이라는 게 뭐 과거 10년 전보다는 약간은 보편화됐다고는 하지만 한복을 입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함을 넘어서서 좀 약간 이상한 눈으로 봐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한복을 입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 점점 안 입게 되고, 결혼식 때 피로연 때 입는 정도 말고는 성인이 된 이후 한복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본의 문화를 배웠으면 한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8번째, 제도에 관해서. 일본에 오신 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한 번 만드는데 2시간. 자동화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선진국에서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개인 확인하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도장이 조금 잘못 찍혔거나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경우에는 절대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지만 이 불편함을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실수를 최대한 안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나중에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일본에 오셔서 공공기관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에 대해서 분노까지 느끼신 분들이 있는데요. 꼼꼼한 일처리로 인해 그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되는데요.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인터넷 개통, 뭐 한 한국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그리고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나는. 입국관리소. 반나절 코스입니다. 한국보다 빠른 거 있어요. 지하철이 빨리 와. 지연이 없다. 지연이 없진 않지? 제도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이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영무원이 되게 많아요. 4명씩 나와 있어요, 이 푸시맨이. 안전하고 모두가 잘 지키면 오히려 빠른 부분도 있다. 그 다음 9번째, 개성. 일본은 참 개성적인 나라죠. 오타쿠 문화도 발달을 했고 자기 취미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한국은 취미가 굉장히 쏠리는 경향이 강하거든. 야, 요즘 대세는 축구야. 야, 요즘 대세는 야구야. 야, 요즘 스키니 누가 입어? 야, 요즘 대세는 빨간색이야. 대세는 말이죠. 이러면서 상대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요구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일본도 반드시 유행은 존재합니다. 유행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그걸 따르진 않아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유행을 따르지 않지만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계속 입는 사람도 있어요. 완벽하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상대방 앞에서 그 사람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개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맞아. 한국은 일단 외모 지적부터 해서 시작하는 것 같아, 보면은. 내 맨날 들은 얘기가 너네 그렇게 생겼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그게 상대방을 걱정하고 배려해서 조언이라고. 10번째,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제가 느끼기에는 차별이 약간은 존재를 해요. 이 직감적으로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유학생활
전 직장에서 동시 통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직을 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되돌아보면 큰 차별이라는 거를 받지 않고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일본에서 짧지 않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국인인 나한테 이렇게 가볍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겁고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기는 거지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하는데요. 제가 외국인이지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얘기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스펙을 봐요. 딱 보면 어디 대학 나왔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너 토익 점수가 이래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을 가르는 경향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은 일단 이 사람 만나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만 봅니다. 저도 일본에서 면접을 봤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숫자로 나와 있는 개인의 스펙도 물론 안 보진 않지만 그 개인의 내면적인 역량이라던가 그 사람이 다른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 일본에 와서 처음 느끼고 놀랐던 점 10가지에 대해서 저희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듯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만 다른 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닮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일본은 정말 살고 싶은 나라다. 그리고 살기 괜찮은 나라다 라는 거. 그리고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일단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점을 가감없이 오늘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새로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 바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の動画も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そしてチャンネル登録もお願いします。チャンネル登録をした後にですね、アラームの設定をしておけば、私がアップする動画を携帯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バイ。